자, 어제 그 중앙일보 오늘 아침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그 유명한 방금 봤습니다. 12월 4일, 예. 네, 12월 4일, 그러니까 내란이 있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삼청동 안가회동 법조 4인방의 삼청동 안가 모임이 있었는데 이 안가 모임에 그 4명 이외에 당시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인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참석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내란 특검팀이 확인하고 관련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건 어떤 시그널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도 언론에 나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네. 12월 안가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법제처장,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그 민정수석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공통된 답변이 이제 사전에 약속된 연말 모임에 얼굴을 한번 보자라고 모였다고 합니다. 신세한탄 모임이다. 신세한탄 모임에서. 근데 제가 늘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오너가 빠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 오너가 있었을 것이다. 오너가. 근데 이제 CCTV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너는 등장을 안 할 것 같은데 오너가 등장한 것 같은 효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의 성격이.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그 모임의 성격이 그 상황에서 단순한 신세하탄이라든지 사전에 예약됐기 때문에 연말 모임이다 라고 될 수가 없죠. 사전에 모임인데 연말 모임이랄지라도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취소를 해야 될. 그렇죠. 취소를 하는 게 일반 상식에 맞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에 뭔가 모종의 오너의 지시를 받거나 오너가 함께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는 모임이었다고 추정을 했는데 그 의심이 지금 더 강하게 드러난 거죠. 그 비서관은 나이도 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다른 4인방에 비해서. 그렇다면 그 연말 모임이라는 4인방의 주장이 신빙성이 깨지는 거죠. 그 상당히 나이도 어린 그 사람도 같이 연말 모임을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분의 연말 모임의 성격이 지금 신빙성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 한 비서관이 70년생? 네, 70년생입니다. 뭐 10년 이상 나이가 찬 사람들인데 29기입니다. 그렇죠. 기수도 나이도 그게 낄 수가 없죠. 그래서 네 분이 주장했던 연말 모임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금이 갔다. 하는 생각이 딱 들고 두 번째 그래서 특검이 이 모임의 성격을 집요하게 추구한다면은 뭔가 이 모임은 특검 내란 수사에 대비든 아니면 제2의 어떤 뭐 핵책을 하든 모종의 순수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 규명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저도 신문에 봤지만은 한 비서관이 민정수석에 사의를 표명해서 갔다는데 사의 표명을 민정수석실로 가서 사의 표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안가에 가서 무슨 사의 표명 그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비슷해요. 지난번에 11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을 때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대령에게 너희들이 가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압수해 놓으면은 누가 온다? 검찰 올 것이다. 그래서 관련 과장이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내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했는데 거기에 간다는 전화한 게 아니라 안부 전화였다. 그 시간에 안부 전화 상황이니까 이 똑같 말이 어떻게 비슷해요 이게? 그러니까 새벽에 안부 전화하고 뭐 다 안부 차원에서 문자하고 뭐 전부 이렇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는데 이것도 이 민정수석한테 사의 표명한 사람이 꼭 거기 가야 되냐 이것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한정화 비서관은 그 주에 사의를 대통령실을 떠난 것은 팩트라는 게 그 중앙일보 보도이긴 한데. 말씀 주신 대로 뭐 연말에 얼굴 보고 신세한탄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법률대책회의 성격 또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제2의 내란을 좀 획책하기 위한 모임의 죄가 뭐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속단할 수는 없고 아무튼 더 깊게 수사할 필요성이 생겼다. 필요성이 생겼다. 깊게 수사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고 4명만의 어떤 사전에 약속된 연말 모임이었다면 한 비서관이 어떻게 그 모임을 알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고 갑니까? 그것은 누군가에서 급조된
급하게 모였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역시 의원님 명석하시네. 수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4명만이 그 비슷한 연배 4명만이 모이는데 사전에 약속된 그런 연말 모임이었다면은 한비서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약속된 연말 모임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오늘 모여 여기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간 것이죠. 앞서 말씀 주신 이 오너는 윤석열입니까? 저는 뭐 꼭 누구라고 특정 안 되는데 이 결정권을 진 사람. 결정권자. 그렇지 않으면 그 모임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내란의 기획하고 그걸 결정권 진 사람. 앞으로 이 내란이 이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국민에서 공포를 했지만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권을 진 사람이 모여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초에 박지원 이제 그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2명의 비서관이 더 있었다고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물론 다 부인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출석한 사람들은. 그런데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확인이 된 것이고 또 다른 비서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밖에 오너에 해당하는 누군가가 대리인 사자가 있을 것이다. 사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대리인이 있다. 지금 4명의 진술이 또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우리 4명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국회 와서도. 맞아요. 근데 한 명이 더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모임이 본인들이 하던 단순한 사전에 예정된 그런 연말 모임이라면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 왔다는 것을. 누구 온 것 자체가 자기들이 사전에 예정된 연말 모임이라는 그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급조된 모임이지. 누군가 소집을 한 것이지. 누군가 소집을 한 것이다. 그러면 하여튼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삼청동 안가, 삼청동 안가에 이 법률 사인방이 왜 모였을까? 모여서 무슨 논의를 했을까? 그리고 사실 그 안가는 대통령이 전용으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이 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없으면 아무도 쓸 수 없는 공간이다. 그런데 거기에 4명이 와서 연말 모임을 했다? 이거는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그렇죠. 이제 설명이었는데. 그리고 4명이 연말 모이려면 왜 안 가러 갑니까? 그러니까요. 밖에도 좋은 식당 많은데. 좋은 식당 많은데. 굳이. 그래서 이것은 내란 특검이 굉장히 수사할 대상 중에 주요 포인트로 삼아야 할 지점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 필요성이 이번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더욱 드러난 겁니다.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2명 중 1명이 누구냐도 이제 밝혀지겠죠. 밝혀지게 분명히 그 사람도 그냥 뭐 우수모발 이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메신저 차원에서 한 비서관이 갔을 수 있다. 이 모임은 그날 급조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급조된 거다. 얼마 전에 예약된 모임을 한 비서관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이상하네요. 진짜 생각할수록 이상하네요. 어떻게 알고 4명이서 같이 그냥 연말 보내면서 신세한탄이나 하려고 모인 아주 사적인 모임처럼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이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 그리고 그 밖에 플러스 알파로 또 누군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사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공적으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급조된 모임이고 거기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가는 전부 수사 대상이네요. 수사 대상이죠. 사적 모임이었다면은 지금까지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4명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겠지 않습니까?